그래서 송 대표가 감옥에 있는 시간은 송 대표를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송 대표 하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기어이 감옥에 갔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 검찰 탄압의 희생양이 돼서 검찰 독재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갔다. 죄 없이 감옥에 갔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이런 말도 나왔다 그래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하늘의 뜻,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이 참 예수님이 많아요. 조국도 십자가 졌다고 그렇고 이제는 송영길도 십자가 졌다고 그러는데 저게 말이 되는 것인가? 뭐 긴 얘기할 필요 없이요. 1월 31일에 판결이 나와요. 예. 누구 판결이 나오느냐? 윤관석 의원의 판결이 나와요. 윤관석 의원이 무죄가 나온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운하 의원은 저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받았어요.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황운하 의원 원칙대로 하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법정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예. 징역 3년인데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일가를 했느냐. 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신뢰를 아주 극도로 훼손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 3년 받은 사람이 범죄를 갖다 저질렀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전직 당대표에 대해서 뭐 십자가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극히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죄 없이 감옥에 갔다. 물론 이게 무슨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혐의를 받고 조사 대상이 됐고 구속이 됐고 이제 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걸로 보이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죄가 있다 없다를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자백을 했잖아요. 예. 강내구도 자백하고 윤관석도 자백하고 이정근도 자백하고 예, 다 예. 자백했는데 그다음 물증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녹취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방경찰청장이긴 하지만 경찰청장까지 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뭐 당당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뭐 어떠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뭐 저 자리가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리였기 때문에 뭐 지지하신 분들이 모여서 북콘서트인가요? 뭐 네. 책과 관련된 행사였다 그러죠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발언이죠. 국민 일반들이 봤을 때 어쨌든 그 말하자면 공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돈 봉투를 본인이 직접 송영길 대표가 돌리지는 않았다더라도 여러 예.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돈 봉투를 뿌렸던 그 인물에 대하여 하느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황운하 방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당에서 말하자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당내외 활동에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 민주당 전체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조금 발언 하나하나에 아무리 뭐 송영길 대표가 안타까운 면이나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 표현을 조금 더 자제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혹은 송영길 대표 본인조차도 한 번도 자기 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무죄가 자신 있다 예.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민주당과 또 여러 가지 전당대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때 송구하다든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지내놓고 보니까 버스를 막 대절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황운하 의원 특히 이제 경찰 출신으로서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의 기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전체적인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운하 의원의 아까 뭐 하늘의 뜻 적혀 있는 화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대목도 있었다 그러네요.
송영길이 감옥에 있는 시간은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그리고 그러면 그 뜻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는 하늘의 뜻. 그래서 지금 고난을 주는 거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요, 이게. 약간 무슨 종교적인 느낌이 확 드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요, 저 행사에서 저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의 다른 어떤 목소리도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님 감옥 계시고 이재명 대표님 또 병원에 계시고 그러는데 이럴 때 비상적인 방법은 정치적인 걸 볼 때 우리 남영신 여사를 다음번 국회의원의 후보로 추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 감옥 가셨으니까 부인이 출마하도록 우리가 추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서울구치소에서 갑진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입장에서 검찰 서한에 불응하며 강제로 구인하려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이 무도하고 전윤기 의원. 네. 저런 행사장이잖아요. 행사에 나왔던 저런 목소리, 뭐 이렇게 좀 부각도 되고 주목도 되고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시는데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죠. 사실 어떠한 주장이든 그 주장이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 근거를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왜 저런 활동들을 이어가느냐를 봤을 때는 예. 송영길 대표도 사실 돈봉투 건만 가지고 구속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들이 계속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서 한 3-4가지 항목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법원에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지지자들이 저렇게 예. 모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거나 예. 그다음에 저분들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 나온 게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을 총선에 출마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지 약간 취지 뭐 그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인을 출마시킨다? 신부님께서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몰입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민주당의 공천은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 누가 한 분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그렇겠죠.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몰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송영길 대표만의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믿어주고 결국에 따라주는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뭐 송영길 대표를 이미 확신범으로 매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반대 행위에 동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웅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두 가지 장면을 나눠서 그 당시 이 행사장에서 했던 발언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보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부 리스크 때문에 무조건 검찰의 조작, 검찰 독재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서 있는 것 같고요. 그 저는 그 황운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송영길 그 전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과도한 방향까지 나갔다 이래 보고 그 아까 어떤 함세홍 신부가 얘기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부인에 대한 공천 여부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그 14대 때인가요? 그 박철원 전 장관의 부인이 박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 그 자리 지역구 선거에서 출마한 적이 있고 지금도 보면 도봉에 물론 조금 케이스가 틀리긴 하지만 김건태 전 장관의 또 부인인 인재건 의원이 또 활동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민주당의 전체적인 틀이 지금 저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뿐만 아니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검찰 독재의 그 연장선에 있다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공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한때 대선 후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지역구의 활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부분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원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또 검찰 독재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다면 예. 저 부분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그냥 흘려 넘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입니다.
역시 변호사께 이 주제 마지막으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변호인이 입장문을 대독했는데 그 중에 나온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검찰 조사는 불응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재판을 그냥 가게 되는데 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 이게 유불리가 좀 생깁니까? 이거 아니면 뭐 재판 가서 그냥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검찰에 선전포고를 했으면 검찰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팩트와 여러 가지 증거로 검찰의 논리를 깨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아예 기소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선전포고 한다라고 하면서 총알 하나 안 날리면서 그게 무슨 선전포고이냐.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진술거부권 묵비권 행사하다가 예. 유죄 나와가지고 이제 2월 8일에 또 판결 선고 항소심 판결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법정 구속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예. 똑같은 일을 왜 똑같이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왜 똑같은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세웅 신부가 뭐 공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공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항에 공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출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항이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지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님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종로에 이렇게 공천을 한다는 건지 어디에 공천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 얘기하실 때 법정 구속 얘기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그거는? 아니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잖아요. 예. 이제 항소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유죄가 나온다면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유죄 판결을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을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그때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법리 싸움밖에 안 되니까 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이제 뭐 활동하실 날이 얼마나 될지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신다 그 말씀이었군요. 알겠습니다.